원탁의 기사들이 모인 원탁회의가 아니라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급들이 모인 원탁회의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몇 명은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과연 이러한 원탁회의 그리고 여기서 빠진 분들의 진짜 생각은 어떨까?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동교동계한테 요번에 문재인 대표가 SOS를 좀 친 모양인데요. 동교동계, 글쎄요.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선은 가까워오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돌아갈까요? 이런 문제 비롯해서 정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문제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유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시사 멘토 오늘 모실 분은 전 백석대 총장이셨던 하원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하 총장님은 또 저 주요 일간지 정치부장도 오래 지내셨고 예. 또 이 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그래서 두루두루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요새 정치에서 이제 이 선거가 가까우잖아요. 예, 4월 그렇죠. 29일이니까 뭐 이제 한 20 며칠 한 4주 남았죠. 예, 4주 남았죠. 제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원탁회의 했다 그러는데 이 동교동계는 재보궐선거에서 좀 이렇게 많이 도와달라. 그런데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동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회의는 제가 볼 때 우리 좀 다급해진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의 전직 대표들을 예,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저 초반 회의 오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덕담도 많이 가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이 불참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총선으로 가는, 재보선으로 가는 전열 정비를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리 공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정치부장 하시고 기자생활 하시고 예.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딱 카메라 들이대면 악수하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다 문 딱 닫으면은 고성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는 네. 그동안에 친노에 대해서 반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친노, 횡포, 월권 그런 이야기가 네, 많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거고 네. 동교동계가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적극 협조 못하는 것도 네. 그런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28 전당대회 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후보보다 한 3% 앞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라도 박지원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은 외관상으로는 내가 대표지만 우리 공동대표다. 당을 같이 움직이자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만 잘 되고 소통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김한길 전 대표는 감기가 하도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전화는 못 하고 문자로 내가 오늘 하도 감기가 들어서 못 나갑니다. 근데 요새 감기 많이 감기 안 걸리셨어요? 요즘 다니면서? 집단 계좌는.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도 호남 지역의 KTX 행사 때문에 빠진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대학 강연 약속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불편해서 안 나왔다고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죠. 불만은 솔직히? 있을 거예요. 불만은 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그 당의 원로들 아닙니까? 당의 원로들은 개인의 그 자기 감정보다는 당의 선당 후사 정신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재보선 선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9일, 10일 날 후보 등록하고 1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게 되기 예.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히 안 서둘러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겠다. 이거는 아직 정치적 경륜이 좀 얕아서 너무 솔직하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이제 세평이 예. 단기 필마라고 합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예. 또 혼자서만 가는 스타일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예. 이번에 당 선거에 초반부터 적극 저렇게 협조하는 거는 본인이 당에 더 동화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동료의식도 갖고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동교동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권노갑 고문에게 이 관악을 선대위를 고문을 제안을 했는데 좀 거절을 하고 동교동계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총장님이 보실 때요 시간이 지나면 동교동계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노갑 우리 상임 고문 생각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동교동계 내에서 그동안의 친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 뭐 권노갑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요. 권 고문 같은 신분은 야당의 적자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예. 또 야당의 최대 지원 세력은 호남 세력이라고 본인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 때요. 예. 문재인 지금 대표죠.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박지원 후보하고 나갔을 때 동교동계는 사실은 박지원 후보를 많이 밀었다라는 그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지 틀린지 문자 그대로 소문이지만.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지금도 좀 껄끄러운 정치인들은 그런 감정이 대표가 누가 되는 순간 싹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도 사람인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 원내 진출하는 게 최고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천권 아직까지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지만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보들은 자기 공천권 지분 받는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 아직 친노 쪽하고 그런 게 이야기 조율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염려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친노 중심으로 안 가겠다. 탕평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도. 그런데 예. 혼자 생각은 좋은 생각은 많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개파 보스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가지고 안심을 시켰으면 되는데 본인 아마 순진해서 그런지 그런 거 하기 전에 발표가 먼저 앞섰던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오해나 불신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게 뭐 개인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그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움직일 것이다. 아직 한 4주 남아 있잖아요. 그게요, 4주 남았죠. 근데 지금 이제 관악을 같은 경우에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정동영 전 장관도 나가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 정태호 후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가 어제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냐면 아직 김희철 전 의원 정태호 후보랑 예. 같이 이제 붙었던 분이죠. 0.6%포인트 그렇다고 차이로 그래요. 이제 예. 안 되신 분인데 좀 어떻게 많이 도와주시냐 그랬더니 아직은 움직이고 계시지 않다고 정태호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자 그렇다면 지금 관악 의뢰에서는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물론 김희철 전 의원도 동교동 쪽이지만 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정동영 전 장관이 딱 나타나면 이게 합해져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보면 이 상황이 이상한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볼 필요만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김희철 전 구청장도 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경선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본래 경선하고 나면 후유증은 조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경선을 많이 하다 보면 저 후유증 가는데 그건 며칠 있으면 또 극복이 된다고 믿고 예. 있고요. 동교동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김희철 후보 개인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교동 전체의 감정이 아직 엉터리가 남아 있는데 그런 걸 와해시키는 역할을 우리 건노갑 고문 같은 분이 어떻게 할지 또 그분들의 동교동은 또 호남에 본고지가 있고 예. 당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감정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곧 나서지 않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생각.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김희철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다른 경우 과거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선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럼 이분 안 된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 이거 더군다나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다음번 총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자기 편 떨어지는 걸 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선까지 나왔던 사람이 뭐 자기 당 같은 경선했던 당 후보를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할 게고요. 그렇죠. 어차피 유권자들하고 접촉하는 건데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관악을만 하더라도 지금 그 지명도로 따지면 전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 예. 광주서 같으면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 다들 지명도는 높지만은
그리고 인물 앞서지만은 그 호남이라든지 야당 지지 세력들이 그런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 그걸 택할 건지 당의 힘을 실어줘 가지고 앞으로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어떻게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광주 쪽도요.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 좀 내려가가지고 얘 전남이니까 이렇게 좀 쫙 분위기도 잡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도 언젠간 움직이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죠. 왜냐면 일각에서는 우리 박지원 의원이 이제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하고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망설이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박지원 대표가 원래 신의도 중시하는 분입니다만 판단력이라든지 상식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당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맞대결로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표를 얻었던 분이 당을 위한다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당 후사 정신도 있고 또 그런 판단력은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선거 결과를 지금 당장 뭐라고 예측하기보다는요. 전 지금 내석 아닙니까? 예.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를 놓고 볼 때 내석이든 세석이든 두석이든 어느 한 당이 갔다고 쳤을 때 우리 정치 형태가 바뀌겠느냐 하는 건 의문입니다. 지난번 작년 730 재보선 때 여당 압승했지만 국회의원들 형태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치민주당 130석, 여당 158석인데 그게 내석이든 세석이든 두석 간다 가지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 행태가 바뀌를 바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심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의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 보면은 의석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투표 결과에 나오는 표에 담긴 그걸 민심을 잘 읽는 게 내년에 총선하고 내후년에 대선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느냐는 게 앞으로 우리 정치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공약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뭐 벤처밸리를 만들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1년짜리 국회의원 선거치고는 정말 엄청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치 불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탕 발림 공약에 넘어갈 사람도 없을 거고요. 또 실현 가능성의 여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말에 자기네들 어려운 거 해결해 준다면 솔깃하겠지만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 벌써 올해 예산은 다 작년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년 올 연말부터 지금 국회의원들도 선거운동에 나갈 텐데. 그렇죠. 무슨 예산 따고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년 선거운동 그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경남의 지역구를 준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예. 경남 지역구로도 국회의원,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들이 고민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이게 홍준표 지사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게 막 들끓고 있고 또 뭐 이분들은 우리는 저쪽에서 먼저 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는 종북이 아니라 종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지금 맞붙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분들 입장에서 볼 땐 야, 이거 내년 총선 앞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 소환은 이제. 근데 그건 새누리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 않고 있다가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당락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보면은 여든 야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은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는 본인 국회에 입성하는 걸 더 우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래서 이게. 제일 솔직한 이야기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본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가 복잡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거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새누리당이요. 선거 때마다 패션을 바꿔요. 예? 이번에는 빨간 앞치마라고 그럽니다. 예. 물론 앞치마가 좀 앙증맞죠. 예. 그런데 그 예전 보면은 6.4 지방선거 때는 잠바떼기 걸치고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기잖아요. 이 패션 전략을 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패션이 정치에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전 사실 새누리당 보면서 깨닫는 중이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 관심을 끌려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모양인데요. 예, 지난번 730 때 이제 새누리가 반바지에다가 빨간 카우보이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새누리가 앞섰는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을 많이 못 얻던 건 패션 이벤트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잡음도 있고 그 실책이죠. 예. 꼭 패션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뭐 패션 보고 표 찍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아, 그럼 모델들이 나가면 뭐 이제 제일 많이 되겠죠. 예? 평소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진짜 일을 잘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빨간 앞치마도 두르고 근데 패션과 메시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패션을 통해서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할 것 같아요. 앞치마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정말 생활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그 사실 총장님 뒤에 아주 그 우리 김무성 대표가 빨간 앞치마 두른 그림이 딱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패션을 잘 이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네. 평소에 저 모자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평소에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에 예. 대한 관심, 애정 예.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그 하는 걸 선거 때만 하지 말고 예. 선거 끝나더라도 좀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컨텐츠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패션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이 학계의 원로이자 또 이 언론계의 원로로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